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밤사이에 워낙 큰 뉴스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잠깐 짚고 가야겠습니다. 어제부터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 바로 바른미래당이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이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본인이 줄곧 고사를 해왔었죠. 그런데 나가겠다고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박종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한 상태인데 손학규 위원장이 전략공천된다면 그 반발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은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최종 결정 회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대표 만나보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주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선 손학규 위원장이 어떻게 마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시켜줘도 안 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원래 송파을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당이 이래 어렵고 바른미래당의 후보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각오로 좀 선당 후사 정신으로 출마 좀 해달라 주변들이 많이 권유를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희생이다, 선당 후사다 이런 정신으로. 박주선 대표님도 손학규 위원장 전략공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거죠?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후보보다는 전략공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선거 이후에 당의 전속 여부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원직을 잃었던 최명길 전 의원도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반드시 후보 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저희 당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최명길 의원 전 의원이 손학규면 된다, 박종진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전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박종진 후보가 다른 당 후보하고 비교해서 지지율 차이가 막 40% 이상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역시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전략이고 판단이죠. 것이다. 맞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 내리는 건 맞죠. 하지만 애초부터 전략공천지로 낙점해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론조사를 돌려서 경선을 치른 곳이기 때문에 1위를 한 박종진 예비후보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대표님? 사실은 2달 전부터 이 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박종진 후보의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한번 조사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 사이에서 바른정당의 영입 1호 후보였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지부진에 오다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경선을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높게 나와가지고 1위를 했다 할지라도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정당에서는 공천의 목표와 원칙이 당선이 가능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략공천이거든요. 그것도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당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선을 치렀더라도. 근데 박종진 예비후보가 어제 저희 이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말하기는 경쟁력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지금 1등하고 있느냐. 손학규 위원장 나오면 송파을에서 1등 보장할 수 있느냐? 안철수 대표는 지금 서울시장 1등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시던데 본인이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여론조사에서 그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확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장성?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교체할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행히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분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고 이분이 송파 지역의 유권자의 성향과 예. 그동안의 투표 경향을 볼 때 예.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네네. 근데 박종진 후보 예비 후보는 차라리 내가 싫으면 싫다고 그냥 말을 하십시오. 경쟁력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개파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박종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예. 좀 인격적으로 뭐 좀 여러 가지 손상을 당했다는 기분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고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거든요.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예. 예. 정당 지도부 임무고 사명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박종진 후보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도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하고 예. 좀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결정이 좀 동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위원장으로 결정되면 탈당한다고 이미 이분은 마음 정하셨던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사태는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하고 국민의당계의 공천 갈등으로 비춰져요, 솔직히. 왜냐하면 유승민 공동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 인재영입 1호가 박종진 후보였는데 그분이 지금 밀려나게 생긴 상황이고 지상욱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가 직을 걸고 이거 전략공천을 맡겠다고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지상욱 정책위원장이 직을 걸고 맡겠다는 것이 예. 최고위원회 투표권자 한 분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당계의 갈등이라고 보는 언론의 관점이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요. 유승민 대표 쪽에서는 근데 손학규 위원장이 나간다고 해서도 될 가능성이 지금 확실한 100%는 아닌 상황이라면 박종진 예비 후보가 왜 안 되느냐. 100% 인지도도 높다. 가능성은 누구도 점칠 수가 없지만은 예. 현재 후보가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는 워낙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극약 처방요법으로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략공천 제도가 당헌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하면 어떻겠냐. 오래전부터 당내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사실 선관위 등록 마감일인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 또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국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은 좀 더 좋은 선거 결과를 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몸부림으로 봐달라. 이거는 갈등이 좋겠습니다. 아니라 개파 갈등이 아니라 몸부림으로 봐달라 이 말씀이십니다만 예. 박종진 예비 후보는 탈당하겠다고 어제 이미 밝혔고 그분을 영입했던 유승민 대표와 뭐 그 측근 인사들이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우리 박주선 대표님의 심정은 그렇더라도 진짜로 이거 지방선거 후에 갈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예.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최고위원회가 4대4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이 최고위원이 동의를 한 분이라도 안 해주면 예.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략공천. 예. 예.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평가를 볼 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그런 증명이다. 예. 만약 오늘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나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죠. 무공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당에서 무공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냐면 소문이 송파를 무공천을 하고 대신 서울시장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돌아서요. 저희 당 차원에서의 당대당 연대나 연합은 없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연합연대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공동대표는 안철수, 김문수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지를 두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니 그것은 후보들 개인 차원에서 후보 등록을 철회한다든지 사퇴를 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건 가능하다. 당대당은 없어도 후보들 사이에서 유불리에 따라 할 수는 있다. 아니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사퇴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당대당 차원에서 연합이나 연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아하. 무리가 있고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후보들 개인 간에 뭐 한다 그러면 그건 말리지 않겠다. 말 그 정도 방법도 정리? 없죠. 예.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이 국면에서 그 후보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당의 실정 부분이 민생 분야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가 있을 거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판문점 선언과 북미 회담에 대한 희망이 그림자가 문재인 정권의 1년의 성과에 대한 민낯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국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달라질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